질문 하나 할게요. 어떤 거요? 예. 지인이 아들 돌이다 해서 네. 갔어요. 돌. 네네네. 돌 하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기. 아기 모습이. 네네. 근데 가보니 얘가 막 뛰어다녀. 돌밖에 안 됐는데. 네. 키도 커. 아기가. 인체 비율도 청소년하고 비슷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돌 맞나? 나이가 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왜냐면 그런 아까 말한 그런 특징은 최소한 한 살은 아니라는 거죠. 한 살 아니죠. 예. 자, 화요일에 만나는 과학 이야기, 과학인사이드 이어갑니다. 과학교양서 우주간 오디세이 저자이자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승현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는요, 저희가 3부작에 걸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의 과학을 마쳤고,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또 다른 과학의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 어떤 주제로 시작할까요? 예, 최근 그 세계 전체 물리학계를 달구고 있는 네. 이론적 발견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우주의 나이가 종전보다 2배 더 많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고요. 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웜홀, 기존과 다른 링 웜홀이라는 시간 여행도 가능하고 공간 이동도 가능한 네. 이 발견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우주의 나이가 2배 더 많다. 그럼 이거는 약간 빅뱅과 연결될 것 같고요. 시간 여행은 인간의 영원한 꿈일 수도 있겠는데 이 빅뱅과 웜홀,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졌는지 내용을 알아볼 텐데 우선 우주의 나이, 이거부터 알아볼까요? 예, 이게 이제 내용을 본격 소개하기 전에 네.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어떤 거요? 예, 지인이 아들 돌이다 해서 네. 갔어요. 돌. 네네네. 돌 하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기. 아기 모습이. 네네. 근데 가보니 네. 얘가 막 뛰어다녀. 돌밖에 안 됐는데. 네. 키도 커. 아기가. 그리고 인체 비율도 뭐 청소년하고 비슷해.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돌 맞나? 나이가 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왜냐면 그런 아까 말한 그런 특징은 최소한 한 살은 아니라는 거죠. 한 살 아니죠. 한번 4-5살, 5살 이 응. 정도, 뭐 아니면은 초등학교 갈 정도 나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게 이번에 네. 천체 물리학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딱 봤을 때 돌로 봤는데 예. 돌 이상의 뭐가 발견됐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가 더 나이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번 시간에 우주 오디세이 할 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견한 네. 천체 아주 그 집중 조명을 받았던 게 가장 오래된 은하, 그 글래스 G12라는 이제 이 소개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는 뭔 말이냐면은 지금으로 볼 적에 가장 오래됐다, 가장 멀리 있다는 것은 빅뱅 이후 빅뱅 이후 얼마 안 돼서 생겼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애와 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주 나이로 보면은 3억 5천만 년은 돌이나 마찬가지단 말이죠. 사람으로 치면. 그렇죠. 근데 그 우주 천체를 보니까 완전히 성인 은하처럼 뭐 갖춰질 거 다 갖춰진 거예요. 진화가 많이 됐어. 와, 그럼 돌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게 성인이 돼 있다는 거군요. 네. 이게 그 전에도 허블 우주 망원경도 네. 그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임스 웹은 더 어린 은하를 본 거죠. 오. 그래서 이게 천체 물리학계에서는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이른바 불가능한 초기 은하 문제. 불가능한 초기 은하 문제라고 불러요.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초기 은하에 이렇게 얼음 모습을 한 은하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실제로 망원경이 포착을 했으니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쟤 나이 더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돌이 아니라 뭐 서너 살 된 거 아니야? 하듯이 네. 그럼 우주가
실제로 나이가 더 많은 거 아니야? 아, 거기까지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빅뱅 이후 3억 5천만 년이 아니라 네. 한 뭐 10억 년, 20억 년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번 이론적 발견은 기존 빅뱅 이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골칫거리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초기 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 주인공과 그의 접근 방식은 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이제 계명 교수 라젠드라 굽타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제 이 논문이 최근 그 영국 왕립 천문학회 월간 고지에 이제 발표됐어요. 근데 여기 결론이 빅뱅이 138억 년 전에 일어난 게 아니라 267억 년, 거의 2배죠. 그러네요. 전에 일어났다. 그리고 어린 그 은하 있잖아요. 네네. 3억 5천만 년이 아니고 네. 얘네들은 한 수십억 년 됐다. 그럼 이건 2배 이상이네요. 그렇죠. 네. 수십억이라고 뭐, 하면. 거의 뭐 10배까지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을 끌어냈는데 네. 이제 이 기존의 그 나이를 측정하는 법하고 이제 다른 거죠. 빅뱅 우주론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 그게 이제 그럼 허블 법칙이 나오고 그걸 팽창 속도를 뭐로 보냐 하면은 어떤 그 레드시프트라고 이제 적색편이 이제 멀리 있을수록 팽창 속도가 빠르니까 더 붉은 쪽으로 치우쳐 보인다는 거죠. 원래 별빛이 만약에 노란색이면 더 붉은 쪽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 팽창을 전제로 적색 편의를 가지고 저 별이 몇 미터 있겠다. 이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CMB라고 우주 배경 복사라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합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적색 편의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 거리와 시간을 잴 때. 네.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은 오래전에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굽타는 팽창 인정을 하지만 네. 레드시프트 그러니까 별빛이 붉은 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이 현상이 꼭 팽창 때문만은 아니라 타이어드 포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타이어드 포톤? 라이트, 피곤한 빛, 피곤한 빛.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빛이 붉게 보이는 것은 우리 도플러 효과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왜냐면 이게 자동차 경주 같은 거 할 때 내가 있으면 저쪽에서 올 때는 아. 엥 하다 멀어질 때는 쓱 낮아지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이 파장이 이 진동수가 높아졌다가 이제 작아지는. 그렇죠. 이게 이제 조밀해지는 파장이 조밀해지면 진동수가 높고 그래서 소리가 높게 네. 크게 들리고 네. 반대는 이제 이게 옅게 들리고 작게 들리는데 이 빛이 이게 오는 쪽은 이게 파장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더 푸른색 계통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있으면 보라색 쪽으로 보이고 멀어지면은 이게 붉은색 쪽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요. 근데 이게 기존의 그 계산법은 우주 나이를 계산법은 이게 순전히 그 도플러 효과, 빛의 도플러 효과 그러니까 레드시프트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봤는데 이 굽타는 그것뿐 아니고 빛 자체가 네. 우주를 여행하면서 얼마나 먼 거리를 와요. 피곤하다 이거지. 그래요? 에너지를 잃었다. 피곤해서 에너지를 에너지를 잃으면 네. 그럼 진동수가 에너지는 중동수하고 관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동수가 낮아지면은 파장이 길어져요. 그럼 붉은 쪽으로 보이는 거죠. 이 역할도 이 때문도 있다. 그러니까 팽창에 의한 레드시프트 적색 편의도 있지만 피곤한 빛 가슬이라고 이게 네. 1920년대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결합을 해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 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지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 기존 팽창 우주론의 피곤한 빛 가설을 융합했더니 이 계산했더니 빅뱅은 138억 년이 아니라 267억 년이 나왔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군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천체 물리학계의 뜨거운 감자인 불가능한 초기 은하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주의 나이를 이렇게 고친다는 건 사실 엄청난 일인데 그렇죠. 학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 지금 이게 외국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네. 일반인을 위한 과학 잡지나 과학 신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오. 이제 그런데 유명한 데를 쭉 보니까 이게 막 곳곳에 다 나 있는 거 대서특필돼 있더라고. 아, 그래요. 예,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오. 네. 그럼 거기에도 이제 학계 같이 연구하지 않은 객관적으로 보는 이 분야 전문가들 멘트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요래요.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두 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특별한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지금 우주론을 확 바꿀 완전히 엄청난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주장에 특별한 주장에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물론 몇 개 배치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러나 지금 빅뱅 우주론이 부닥치고 있는 아까 불가능한 어린 은하 문제 이런 것처럼 풀지 못하고도 있는데 그런 걸 풀고는 있으니까 이제 연구를 해봐야죠. 그래서 그런 연구에 불을 붙였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때까지 138억 년이다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반세기 이상 그냥 아무도 여기에는 이의를 제기를 안 했어요. 137.5억 년이다. 여기에서 지금 137.997 이 정도로 가가지고 138억 년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의 두 배다 하는 거는 별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빅뱅과 이 우주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시각을 제공한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자, 해외 과학 신문과 잡지에서 이 우주 나이에 대해 대서특필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링 웜홀 이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먼저 저번에 배운 보통 웜홀과 어떻게 다른지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좀 어떤 개념인지 소개해 주세요. 자, 웜홀이라는 것은 네. 전제가 블랙홀이 존재해야 돼요. 블랙홀. 블랙홀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왔대잖아요. 극단적인 공간의 왜곡, 공간이 휘어진 상태가 블랙홀이거든요. 네. 근데 그 블랙홀이 뿌리가 두 개가 만나. 그렇죠. 그 두 개 만나니까 이쪽 블랙홀 입구, 이쪽 블랙홀 입구가 두 개 입구가 있고 만나니까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아인슈타인 자신이 푼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배웠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전제가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그 지난번 영화 컨택트를 예를 들어 주시면서 시간 여행은 가능할까 이렇게 우리 주제를 잡고 했었잖아요. 웜홀을 통한 시간 여행 얘기였는데 두 공간을 잇는 통로인 것은 알겠는데 이게 시간을 거스르는 시간 여행의 통로인 건 잘 모르겠거든요. 이참에 좀 그 원리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시간 여행 시간이 느리게 간다 하면은 아인슈타인이 떠오르죠. 네. 시간 움직이는 곳에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예. 이것도 내나 그 상대성 이론 원리가 그 기본 전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입구가 이제 입구가 두 개 있으니까 요 안은 같은데 네. 이쪽 입구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이쪽
입구는 세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오케이. 빨리 움직여. 네. 그러면 입구로 보면은 서로 속도가 똑같아. 네. 입구에서는 아니 저 안에서는. 네. 근데 밖에 근처에 나오면은 이쪽은 가만히 있는데 이쪽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빠르게 움직이면 이쪽은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원리구나. 여기 있다가 이리로 가면은 시간이 하여간 다르겠죠. 다르죠. 예. 근데 네. 그 예를 음. 그 킵손이 블랙홀 웜홀에서 시간 여행이 이제 어떻게 되나 그 저번에 논문을 썼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컨택트 이후에 네. 그 타임머신이라는 용어도 썼댔잖아요. 그때 이제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자기 집 거실에 이제 웜홀이 있다고 가정해. 그 웜홀이 어디로 가냐면은 정원에 뭐 이렇게 문 열면 바로 닿을 만한 정원에 네. 아주 소형인데 어마어마한 성능 좋은 우주선이 있어요. 네. 그 웜홀이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이 거실과 우주선. 네. 근데 우주선에 이제 아내가 타고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 탔어요. 우주선 안에 아내가 있는 거군요. 아내가 와이프가. 예. 네. 그래서 둘이 이제 악수를 하고 이제 아내가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웜홀은 길이는 같아도 공간적으로는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웜홀이죠. 왜냐하면 거리는 웜홀은 아주 짧은데 공간을 통하는 숏컷 그러니까 지름길이잖아요. 그렇죠. 지름길인데 여기 탄 사람은 이 웜홀은 이 공간적으로 이 세상을 여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웜홀 길이는 같아요. 네. 우리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네네네. 웜홀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이제 12시간 동안 우주를 여행했어. 와이프가 우주선을 타고. 예, 어마어마한 속도, 빛의 99.99 속도로 네. 여행을 했어. 12시간, 이제 오전 9시에 출발했는데 오후 9시에 도착을 왔어. 네. 그래서 킵손이 이제 자기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웜홀 안으로 보니까 도착했네. 그래서 또 시간을 보니까 12시간 지났어. 네. 오후 9시야. 그래서 이제 아내 맞으러 또 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그 웜홀 그 우주선에 있는 아내를 보니까 아내는 내랑 오전에 그 아내라 전혀 나이를 먹지 않았어. 근데 아내가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왜요? 10년 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시간이 덜 빠르게 갔죠.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12시간밖에 안 됐는데 바깥 세상은 이미 12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나이가 12시간밖에 안 먹었는데 집에 있는 남편은 10년의 세월을 겪은 거죠.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킵손이 자기는 그 이론을 아니까 이렇구나 이래서 이제 블랙홀을 통해서 이제 웜홀을 통해서 그 아내의 우주선으로 통해서 웜홀을 통해서 우리 자기가 있던 그 거실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그 딱 보니까 10년 전에 아내 도착했을 때 기뻐하는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야. 시간 여행을 한 거죠. 시간 여행이네요, 진짜. 와. 네, 그렇게 웜홀은 이렇게 시간 여행의 통로라는 게 그런 원리다. 이런. 움직이는 공간에서 시계는 느리게 간다. 네. 이 상대성 이론 법칙을 기억해 뒀다가 다음 시간에 링 웜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웹진 인저리 타임의 조승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